무료한 여름밤, 치맥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밤이었어요. 얘들아, 우리 통닭 시켜 먹을까? 돈 있어? 재호는 가난한 자취생들의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돼지 저금통의 배를 무자비하게 갈랐습니다. 드디어 치킨이 배달 왔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비장한 표정에 족발집 사장님이 서 계셨던 거죠. 족발 안 시켰는데? 치킨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요. 무슨 사연인지 치킨집 사장님은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에이, 저 친구. 여기 못 따라왔어. 자, 아무 소리 말고 얼른 들고 들어가요. 얼른요. 그러나 치킨집 사장님은 기어이 재호를 붙잡고 말았어요. 치킨을 앞에 두고 이 어색한 침묵은 뭘까요? 할 얘기 있으시면 저희 배고픈데 우리 먹으면서 얘기. 그때 치킨집 사장님이 말없이 자신의 아들과 찍은 사진을 내밀었죠. 이름은 닭돌이, 이 못난 애비를 끔찍히도 따르던. 치킨집 사장님에게선 눈물 콧물이, 배고픈 재호에게선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그것을 알고 먹어주시오. 이래 가지고선 맛있는 치킨을 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재호는 달랐죠. 치킨집 사장님이 아들 닭도리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친구들까지 동화되어 가던 그때 재호가 또다시 감동을 파괴했습니다. 기어이 닭다리 하나를 뜯어낸 거죠. 돈은 내가 다 냈으니까 나머지 다리는 너네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먹어. 안해! 민망해집니다. 내 다리 치킨집 사장님이 대성통곡하며 청승을 떨자 족발집 사장님이 참다 못해 방으로 들어왔어요. 닭도리만 닭이야? 그동안 튀겨다 판 건 닭 아니야? 족발집 사장님이 아직 피덩이 같은 계란도 많은데 그만 산 닭은 살아야지 않겠냐며 치킨집 사장님을 달래서 데리고 나갔죠.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고.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 아저씨 힘내세요. 치킨집 사장님은 돌아갔지만 차마 두 친구는 닭도리를 먹을 수가 없네요.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먹고 싶으면 먹어. 내 눈치 보지 말고. 경순의 말에 눈치만 보던 홍찬도 닭도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두 친구가 맛있게 치킨을 다 먹고 나자 경순이 화를 냅니다. 집시 같은 새끼들! 쟤 화 많이 났나 본데. 왜? 사실 먹기 좀 그랬지 않냐? 그런데 재호와 홍찬이 무슨 일인가 꾸미는 것 같은데요. 야, 너 손 아프겠다. 힘들면 그냥 밀가루 써. 넌 참 좋겠다. 왜? 양심이 없어서. 내 다리 치킨집 사장님까지 모셔온 세 친구는 닭도리를 기리며 닭도리 유골이에요. 치킨집 사장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먹고 살아간다. 그것에 대해 슬퍼하든 무감각하게 느끼든 죄의식을 가지든 변할 수 없다. 현대 한국의 계급 사이에서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신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끔찍하고 웃긴 상황을 블랙 코미디로 연출하고 싶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조용한 오후, 카페에선 손님들이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로운 골목에 경관이 나타났어요. 매연이 심한 경찰차를 끌고 말이에요. 경관이 가고 나자 공개숲의 전단지 속 그 노파가 골목 저 끝에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나타나자 골목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누구야? 처음 보는데? 그리고 곧 비가 쏟아졌어요. 손님들은 모두 가게로 피하고 고양이를 괴롭히던 꼬마들도 모두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생선가게 주인도 서둘러 생선을 덮었고요. 1987년 7월 15일 아침,
골목의 꼬마들은 여전히 고양이를 괴롭히고 어른들은 카페에 앉아 한가로이 차를 마셨죠. 그런데 글쎄 어제 그 노파가 또 골목에 나타났지 뭐예요.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자 모두 왠지 뒷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쓴 노파가 골목을 지나가자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어딜 보는 거야? 이렇게 멀쩡한데. 뉴스에서도 말떡을 했는데. 그러나 뉴스가 틀렸습니다. 노파가 지나가고 나자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시작된 비는 저녁 8시가 되도록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이번에는 어제처럼 그냥 지나가는 비가 아니었어요. 밤이 되자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뚫고 골목 저 끝에서 또다시 노파가 나타났죠.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며 노파의 모자를 훌렁 벗겨내자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노파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카페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가게 안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가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줄줄 새고 있는 가게의 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렸어요. 혹여라도 노파일까봐 카페 주인이 조심조심 밖을 내다보자 깜짝이야. 경관이었네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려 해도 도대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경관도 홍수에 떠밀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점차 물이 차올랐어요. 카페 주인이 공포에 떨며 울고 있던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죠. 옆 가게 주인이 배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거리의 모든 가게들이 물에 잠기고 배에 탄 사람들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빠질 겁니다. 안심하세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빠질 거라던 경관의 말이 무색하게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2시간 뒤 7월 16일 새벽 1시 모두가 추위에 떨며 비를 맞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딜까요? 아빠 배고파 죽겠어. 비는 그쳤지만 배고픔과 추위에 모두 힘들어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는 물고기라도 낚아보려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을 밝힌 배가 다가왔어요. 구조선이다. 그런데 그 배엔 양, 말, 닭, 소 등이 타고 있었죠. 아이들이 괴롭히던 고양이가 그 배를 몰고 있었고요. 고양이의 손짓에 꼬마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도 황망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생선가게 주인은 더 황당한 것을 보게 됐죠.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던 개가 그 배 위에서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엄청나게 큰 배가 이들의 작은 보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배에 옮겨 타려 하자 시장이 막아서는데요. 용의자를 먼저 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곤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줬어요. 물론 사진은 꼭 찍어야죠. 딱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충분하다는데도 꾸역꾸역 더 줍니다. 충분한 것 같은데. 다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넉넉히 받아둬요. 그런데 구호품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겉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나가면 나는 것이지. 내려주고 싶어. 경관은 가라앉으려는 보트에 구호품을 던지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보트 밖으로 구호품을 던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곤 가버렸죠. 그런데 글쎄 그들이 주고 간 구호품은 곰돌이 인형이었어요. 모든 구호품이 곰돌이 인형이었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은 곰돌이 인형에 파묻혀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빠지자 사람들은 홍수로 엉망이 된 골목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때 뻔뻔스럽게도 골목에 나타난 시장에게 사람들이 달려가 마구 항의했습니다. 시장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TV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시장의 말에 관심이 없었죠. 이봐. 이번엔 정말 더러웠다고. 시장은 열심히 삽질을 했습니다. 태풍 셀마. 1987년 그녀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왔다. 그 후로도 계속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바꿔가며 우리를 찾아왔으며
2002년 루사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5조 5천억의 재산과 246명의 이웃을 잃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인디 애니박스 셀마의 단백질 커피입니다. 원티드, 무리 밀검의 사생활, 사랑은 단백질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3편이 모여있는 작품인데요. 오늘은 3작품 중 사랑은 단백질과 원티드 2작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나머지 한 작품인 무리 밀검의 사생활도 참 독특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무림 제1검이었던 진영령이 죽으면서 만약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부서지지 않을 강철로 된 몸으로 환생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진짜로 강철로 된 몸으로 환생해요. 바로 자판기로 말이에요. 그 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인데 발상부터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세 작품 모두 작화며 스토리며 상상력이며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단편이 아닌 장편으로 만들어졌다면 또 어땠을까 상상해보게 되네요.